안녕하세요.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. 네, 2020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2020년은 아마 누구에게나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조금 여러분보다 더 산 사람이나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오신 분들 누구에게도 올해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. 내년에는 이 모든 힘듦과 괴로움이 싹 사라져서 예전에 우리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일상을 견디고 아이들을 돌본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.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. 잘 견디셨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도 문제가 돼? 근데 문제 아니야? 하는 그러한 사소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. 아이들 중에 손톱을 물어뜯거나 그 다음에 손톱 주변에 피부를 이렇게 계속 뜯는 아이들이 있죠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렇게 보면은 신경질이 나는 엄마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인데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마라, 다친다, 이거 더럽잖아,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가면 애가 손이 올라가면 엄마 하지 말라 했잖아 이랬다가 나중에는 너 그거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, 뭐 나쁜 습관이잖아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, 그 다음에는 그 행동만 보이는 아주 일상에 숨어있는 조그만 암 같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런 행동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스킨 피킹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장애입니다. 스킨 피킹 디스오더.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부 잡아뜯기 장애. 좀 이상하죠? 근데 어쨌든 이름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장애라는 거죠.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집에 있는데 한 번은 딸이 이렇게 귀를 계속 이렇게 파더라고요, 손으로. 그래서 너 왜 그래? 너 왜 이렇게 계속 귀를 파? 그랬더니 엄마 이거 봐 하고 이제 딸이 단발머리인데 귀를 이렇게 머리를 제껴서 보여주더라고요. 또 봤더니 이 귓볼, 그 다음에 귀 안, 귀 뒤까지 이렇게 뻘겋게 염증이 생겨갖고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. 도대체 왜 그래? 그랬더니 처음에 귀 안에 뭐 약간 진물이 나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그 진물 나던 게 꾸덕꾸덕해지면서 이제 딱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귀를 이렇게 하다가 그 딱지가 있는데 뭐 저도 살짝 그 과정은 이해가 됐습니다. 그걸 잡아 뜯은 거죠. 잡아 뜯는데 그게 살짝 재밌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잡아 뜯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딱지가 생길만 하면 또 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감염이 돼서 이렇게 또 이따만하게 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엄마 귀 좀 봐, 귀가 너무 여기 좀 봐, 뭐 너무 빨갛지 막. 그래서 근데 제가 화가 나죠. 야, 이거는 네가 잡아 뜯어서 그런 거니까 하지 마 그랬어요. 그랬더니 엄마는 그 기분을 몰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엄마가 네 귀를 좀 뜯어볼까? 했더니 뭐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이걸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란 건 아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얘는 이 머리 두피에 있는 딱지를 계속 잡아 뜯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래? 했더니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어? 이렇게 의식도 못하면서 잡아 뜯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스킨 피킹 디스오더, 피부 잡아뜯기 장애는 이게 살짝 기질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안 하거든요. 제 생각엔 안 합니다.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또 면밀히 살펴봤는데 남편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지?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급적 못 본 척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근데 못 본 척 하기 어려울 때가 하나 있어요. 제 카드를 갖고 병원에 갈 때.
그래서 이제 피부 잡아뜯기 장애, 그냥 잡아뜯기라고 할게요. 너무 이제 말이 길고 좀 이상하죠. 예, 그래서 이 잡아뜯기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이 잡아뜯기는 강박증의 일종이라고 봐요. 강박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거 혹은 할 필요가 없는 거, 하고 싶지 않은 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걸 강박장애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내가 문을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분명히 아는데 꼭 안 잠근 것 같아서 가서 또 확인하고, 왔다가 또 확인하고, 출근해서 또 집에 전화해서 확인하고, 뭐 이런 어떤 이제 문을 제대로 안전하게 잠궜나 하는 거,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씻었는데 돌아서서 뭘 만졌는데 또 더러워진 것 같아서 또 씻고 하는.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죠. 이걸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. 이제 그게 강박장애인데, 이 피부를 잡아 뜯는 것도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가급적 안 하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중단하지 못하는, 이제 그런 행동을,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장애로 안 넣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정신과 강박장애에 이 진단이 이제 포함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발생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딸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뭔가 감염이나 이제 그러니까 감염은 이제 뭔가 이렇게 골마갖고 염증도 생기고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좀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기도 하고, 그다음에 넘어져서 이제 애들이 다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. 딱지 잡아뜯는 애들은 진짜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연히 그거를 띄게 되면은 이제 상처가 더 나죠. 그럼 이제 또 다시 딱지 감고, 그럼 띄고, 자기도 모르게 띄기도 하고, 이렇게 띄어보면 어린애들은 재밌거든요. 몸에서 뭐가 나오면.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는 경우, 이제 그게 제일 많고요. 자, 그러면 어떤 때 이런 습관이 쉽게 형성되냐? 1번은 심심한 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이제 그렇겠죠. 만약에 두 손으로 계속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, 뭐 이제 이렇게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한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삥삥 마우스만 돌리면 이 손은 이제 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귀를 뜯든지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심심할 때 제일 많이 그런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,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볼펜 돌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. 이렇게 해서 계속,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, 기술이.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, 그 다음에 2단 돌리기도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만난 애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, 이렇게 뭔가 수업을 들을 때, 뭐 숙제를 풀 때, 근데 이건 분명히 심심한 상황은 아니죠. 뭔가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하기 쉽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뾰루지가 났다, 여드름이 났다 할 때,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만지고 좀 뜯어보고, 뭐 어떨 땐 바늘로 찔러보고,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심각한 원인은 아니죠. 그러니까 이런 습관에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이게 훨씬 오래 가고 좀 다치는 경우도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 어떤 행동들이 있냐, 생각보다 좀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.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. 이제 주로 보이는 건 이게 손톱을 물어 뜯는 거, 그 다음에 손 주변을 이렇게 잡아 뜯는 거, 이 거스라미라 그러죠. 이 거스라미가 생기면, 저는 잡아 뜯으면 굉장히 아픈데 이제 손톱가기로 잘 잘라주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생기면 못 참고 뜯는 사람과,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이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거 너무 아프지 않아 했더니 굉장히 저한테는 뿌듯함을 주는 거예요. 이게 생기면 너무 기쁘대요. 물어 뜯을 게 생겨서.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 중에서 이제 입술 뜯는 애들이 있습니다. 입술 뜯으면 이제 막 그 입술 가장자리가 번지면서 입술이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, 그냥 자기도 모르게 뜯는 거죠. 그래서 입술을 뜯는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머리 긴 여자애들 중에는 머리카락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잘근잘근 씻고 뜯는, 어른은 못 봤어요. 어른은 몰래 하는 것 같아요.
근데 이제 심지어 이 머리카락을 잘근잘근 씻고 뜯은 다음에 이거 삼키기도 합니다. 삼키는 건 안 보이니까 예, 그거는 삼키네 이렇게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위에 머리카락 뭉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예, 눈썹 뽑는 사람도 있어요. 눈썹을 뽑아서 이렇게 눈썹이 드문드문. 그래서 왜 그러세요? 그러니까 뭐 눈썹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해서 제가 눈썹 뽑는 습관이 있는데요. 뭐 이렇게 미용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조사하다가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. 저 아는 분 중에 새끼손가락이 항상 코 안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코 안 주변을 네, 코를 판다 그러죠. 코를 판다, 코를 쑤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 스킨 피킹 디스오더의 증상인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더럽게 코를 쑤신다고 하는데 이들은 코 안에 뭔가 이물질이 묻어있는 느낌 때문에 그거를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그 건조해서 이렇게 면봉에다가 바세린 같은 거 해서 자기 전에 한 번씩 해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들은 계속 뭔가 코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계속 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 이제 이런 스킨피킹 심톰이 있으면 스킨피킹 증상이 있으면 진짜 여자애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예, 매력이 없어지죠. 그래서 이제 이 장애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, 그 다음에 없애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게 그 셀프 그루밍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. 그루밍은 이렇게 왜 뭐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안심감을 얻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뭘 이렇게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손톱을 물어뜯지? 정말 큰일이야. 꼭 없애야 될 것 같아.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. 자, 그래도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배운 바로는 이 습관 반전 훈련이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꼬맹이들은 안 돼요. 습관 반전 훈련은 예를 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게 된다. 그러면은 이렇게 손톱을 나도 모르게 물어뜯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. 그럼 이 손이 올라올 때 이 손으로 이제 딱 입 앞에서 막는 거죠. 그래서 습관을 방향을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자하고 함께 인지행동 치료자와 함께 좀 비교적 긴 시간을 같이 좀 연습을 하면 요게 제일 깔끔하게 이제 그게 없어진다 그러고요. 어린애들은 자극 조절 방법이라는 걸 써볼 수 있어요. 이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. 뭐 엄마 젖꼭지를 계속 빠는 애들은 여기다가 왜 쓴 약 바르고 그런 거 그러시잖아요. 마찬가지로 뭐 손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준다든지. 근데 이제 데일밴드 같은 건 그냥 금방 물어 뜯습니다. 그래서 의료용 반창고라고 피부에 딱 달라붙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붙여주면 입에 가서 뜯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입에 갔을 때 내 피부와 피부가 만나는 그런 쾌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습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성인과 같은 경우, 성인의 경우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지인, 부부 사이에 될려나 모르겠네요. 부부는 남편이 또 손가락 물어든다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. 근데 어쨌든 친밀한 사람한테 내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할 때마다 각성돼서 그 행동을 중단하는 효과도 있고, 사람이 지적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꼭 고쳐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안 돼. 그러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조금만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.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장애는 강박장애의 어떤 한 카테고리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강박장애에 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행동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데요.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. 꼭 그렇게 갖고 그렇게까지 해서 치료해야 돼요?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.
제가 볼 때 어른은 이제 이걸로 별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냥 손이 좀 못생기면 뭐 할 수 없지 뭐. 뭐 이제 손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는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거 이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성인들은 좀 치료 동기가 낮고요. 주로 이걸 치료를 받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마예요. 그러니까 아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의 엄마. 자, 근데 이제 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행동이 눈에 띄는 거, 그 다음에 그걸로 뭔가 감염되거나 다치거나 흉터가 남는 거, 요게 다거든요. 요게 다라 나는 저거를 정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라든지, 이렇게 입 같은데 뜯는 아이들은 이렇게 입술이 점점 이 라인이 바깥으로 멀어지면서 입술이 이렇게 커집니다. 그리고 눈썹 뜯는 애들은 이렇게 눈썹이라는 게 기능이 있잖아요.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막아주고. 근데 눈썹을 다 뜯어버리면 좀 눈이 자주 따갑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행동 때문에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뭐 사실은 그렇게 다급하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는 아닙니다. 저는 좀 저희 딸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필요하게 피부과를 많이 다녀요. 피부과를 가서 뭐 바르는 약, 먹는 약 이거를 받아서 치료받는 거랑 정신과 가서 먹는 약을 받는 거랑 이쪽이 더 싼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컸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.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코로나가 끝나서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집에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하고 잠들면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딸내미 귀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겠죠. 네, 역시 코로나가 문제네요. 네, 코로나가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딸내미가 늦게 들어와서 잠들고 아침에 또 나가고 그러면 걔 귀를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. 걔 얼굴도 잘 못 볼 텐데. 네,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곧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음에는 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뵙겠습니다. 네, 많이 들어오셔서 또 서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